안녕하세요, NL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독자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댓글들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감사한 마음에 최대한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언과 피드백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바벨로우는 효과적인 광배근 운동이 아니다,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아니다 라고만 말씀드려서 그럼 도대체 광배근 운동은 뭘 하라는 것이냐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등 운동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편에 걸쳐 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광배근 운동이나 상체 운동은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모두 이해하신다면 어떤 광배근 운동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은 운동이고 광배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두 이해가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배근 운동 시에는 1번 상완골이 충분히 움직이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배근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 운동을 할 때, 즉 가슴, 등, 어깨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상완골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대흉근과 광배근, 삼각근은 모두 상완골에부터 상완골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는 꼭 상완골의 움직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완골의 움직임이 충분히 커야 광배근은 충분한 수축과 충분한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운동하는 동안 회전축으로부터의 모멘트함으로 인한 저항의 변화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상완골은 회전축을 가지고 회전운동, 즉 원으로 움직이는데 그에 비해 저항의 방향은 보통 수직으로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중력이기 때문에 저항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시에 저항의 변화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3번, 최대 수축이나 최대 이완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인가? 입니다. 조금 더 수축하고 조금 더 이완할 때 근육은 더 큰 자극을 받고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1번, 상완골이 충분히 움직이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 깔짝깔짝하는, 즉 가동 범위가 작은 동작은 최대로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색다른 자극을 위해서 가끔 이용하기는 하지만요,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짧아져야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바벨로우를 비롯한 일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광배근을 목적으로 한 등 운동은 어쩔 수 없이 동작을 깔짝깔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광배근 운동은 상완골이 충분히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은 근육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 즉 기시점과 정지점이 가장 가까울 때가 근육의 최대 수축입니다.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서서 하는 대부분의 광배근 운동이 왜 깔짝깔짝 할 수밖에 없는지 바벨로우와 덤벨로우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우로 광배근을 공략할 땐 로우는 광배근을 비롯한 여러 근육들의 상완골 신전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주로 광배근에 의해 상완골이 신전하면서 동시에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운동이죠. 신전이라는 동작에서 광배근의 최대 수축은 당연히 몸통과 상완골이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완골이 몸통을 지나쳐서 과신전을 만들면 광배근의 길이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후면 삼각근이 운동됩니다. 즉 우리가 로우 운동에서 광배근을 목표로 운동을 했을 때에는 상완골이
몸통에 붙거나 아니면 살짝 지나치는 정도만이 광배근 수축의 끝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의 방향이 중력의 방향인 모든 로우 운동에서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보통 90도 정도입니다. 팔을 다 뻗어서 상완골의 방향이 중력 방향과 일치할 때가 시작이고, 완벽하게 몸을 지면과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몸통과 상완골이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그걸 토대로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체를 숙인 만큼이 상완골의 가동 범위, 즉 로우 운동의 가동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여야 합니다. 바벨 로우를 보게 되면 바벨 로우는 근성장에 가장 적합한 중량으로 운동 시 바벨의 무게에 의해 상체를 많이 숙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척추 길이끈을 비롯한 몸통을 신전시키는 근육들과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들이 피로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 로우는 상완골의 움직이는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원암 덤벨 로우는 딛고 있는 반대쪽 팔로 인해 앞서 말한 근육들의 피로는 덜 할 것이고, 상체를 많이 숙여 유지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덤벨 로우는 상완골의 움직이는 범위가 90도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부 승모근의 배제가 더 용이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모르는 초파격적인 NL의 운동 방법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엉덩이를 더 들어서 상체가 평평한 것보다 더 숙여지면 가동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 엉덩이 뒤에 아무도 없고 혈압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티바 로우, 펜들레이 로우, 크록 로우는 효율적인 광배근 운동일까요?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상완골이 움직이는 각도를 보시고 상체가 숙여져 있는 각도를 보시면 됩니다. 티바 로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서서 하는 방식, 상체를 가슴 패드에 대고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방식은 그립의 차이만 있을 뿐 상완골의 가동 범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상체를 가슴 패드에 대고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가슴 패드의 각도를 보면 되겠죠. 가슴 패드의 각도에 따라서 내 상체를 숙이는 각도가 달라질 것이니까요. 척추를 신전시키는 근육과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에는 무리가 없게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어떨까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당기는 동작만 집중하고 내려놓는 동작에서는 운동하지 않고 내려놓던데, 근육의 성장은 신장성 수축과 관련이 큽니다. 돔스라고 하는 지연성 근육통은 신장성 수축에서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을 하지 않는 펜들레이 로우는 근육의 성장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숙이는 각도 역시 바벨 로우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크록 로우는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한 팔로 하는 광배근을 위한 로우 운동은 두 팔로 하는 광배근을 위한 로우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광배근에는 몸통을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크록 로우는 한 팔로 무언가를 지지할 수 있어서 허리에 부담 없이 상체를 숙이고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체를 많이 숙여서 상완골의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든다면 효율적인 광배근 운동이 됩니다. 결론은 상완골의 가동 범위 입장에서는, 즉 광배근의 큰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암 덤벨 로우나 크록 로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체를 지면과 평행하게 숙인 채로 유지하는 것이 반대쪽 팔로 인해 수월하기 때문에 상완골은 90도 아니면 90도 이상으로 움직여 광배근에 더 많은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암 덤벨 로우를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L입니다. 이쪽은 넥스트레벨 팀의 대우 트레이너. 앞으로 운동 영상에서 자주 인사드릴 것입니다. 원암 덤벨 로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암 덤벨 로우는 딛고 있는 팔로 인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허리에 부담 없이, 길이끈에 큰 자극 없이 상체를 완벽하게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체가 완벽하게 평평하게 숙여질 수 있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체를 완벽하게 90도로 숙일 수 있기 때문에 로우 운동에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가동 범위 90도를 만들면서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암 덤벨 로우 하는 디테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먼저
등은 평평해야 됩니다. 상체를 평평하게 숙여야 로우에서 만들 수 있는 가동 범위 90도를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최대 수축 지점에서 팔꿈치는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랫팔 하완이 지면과 90도가 되어야죠. 그래야 팔 근육의 개입이 가장 적어지는 위치가 됩니다. 상완골의 길이가 길면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었을 때 덤벨이 허벅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땐 덤벨을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상완골의 길이가 길거나 몸통의 길이가 짧은 분들은 최대 수축 지점에서 덤벨이 허벅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땐 덤벨을 살짝 돌려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하완에서의 회전은 광배근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돌아간 덤벨로 인해서 운동 시에 덤벨이 의자에 걸리게 될 수 있으므로 운동 시에 손과 무릎은 항상 의자의 바깥에 걸쳐서 동작을 해주시면 덤벨은 의자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로우라는 운동이 다 비효율적인 것인가? 아닙니다. 중부, 하부, 승모근과 능형근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모든 로우 운동이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배근 운동으로 바벨 로우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잘못 알려져 있는 운동 영상이 너무 많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과학적이지 않거나 대충대충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책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넥스트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